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내면화된 무기력이라는 주제예요. 내면화된 무기력, 그리고 그 내면화된 무기력 너머의 실제 세상, 승리의 세상, 이게 주제예요. 근데 이 대화 중에서 내가 이야기를 꺼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 사회를 중요한 한 시각으로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트라우마의 사회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이해할 필요 있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안에서도 그 트라우마의 영향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고 의식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큰 맥락에 보면은 세계 전체가 트라우마 사회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러나 한국은 집중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서 뭘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트라우마 사회의 결과 하나는 무기력의 내재화, 내면화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기력의 내면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어요.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보면은 무기력이 계속 주제로 많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무기력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가? 폭력의 경험이 있을 때,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을 때 그 결과가 흔히 무기력이 된다, 는 거야. 그리고 자주 그 폭력의 경험, 그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기억, 경험이 몸에 배어서 몸을 무기력화 시킨다. 그리고 그 기억이 몸에 남는다. 그래서 근육의 긴장화, 세포의 긴장화로 몸에 배어 남는다. 근데 저기서 폭력이라는 것은 그냥 신체적 폭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폭력에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폭력의 결과가 상당 부분 무기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이 있고, 우선 시간 여행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제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는 건데, 내가 이 폭력의 범위를 좀 풀어보고 싶어요. 가정폭력에서는 근데 신체적 폭력이 있고 언어폭력이 있는데, 신체적 언어폭력보다 더 범위가 크고 광범한 것은 정서적 폭력이에요. 신체적 언어폭력이 있으면 그건 극한 건데, 신체적 언어폭력이 없어도 정서적 폭력이 있을 때는 폭력을 경험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정서적 폭력의 핵심에는 존중받지 못함, 무시받음, 그래서 느낌으로는 버림받음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음의 경험,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하는데도 정서적으로서 주의를 주지 않을 때, 바라봐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버림받음을 경험을 하는데, 그게 정서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 폭력은 재벌가 가정 안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경험되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무기력강에는
두 종류의 무기력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향적 무기력감이고 하나는 외향적 무기력감인데, 그러니까 양적, 음적 무기력감인데, 음적 무기력감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력감인데, 양적 무기력함은 내면의 무기력함을 경험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힘없음에 반발해서 그게 외향적 폭력성으로 나가는 것도 무기력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는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외향 폭력성으로 그게 나갈 수 있어요. 안에는 무기력을 느끼지만. 재벌들, 학대받은 재벌 어린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무기력감을 안 느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으로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을 외면으로는 폭력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감을 안 느낄 때, 내면이 든든할 때 폭력성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폭력성은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무기력의 반작용. 폭력과 학대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보면은, 아까 이제 사회적 구조를 봤을 때 가정에서 있는 버려짐의 경험, 재벌 아이들이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스카이캐슬 영화 보면은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사회적 경제적 학대 폭력이라면은 소수의 엘리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를 지배하는데, 그들을 위해 지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들을 군림하는,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있을 때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적 폭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구조를 이제 한 4단계를 내가 얘기할 건데, 첫째, 제일 가까운 단계는 가정 폭력인데, 그 다음에는 사회 경제고, 그 다음에는 국가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외 폭력이 있어요. 이게 4단계로 봐야 되는데, 가정 폭력 넘어서 사회 경제적 폭력을 이해를 해야 하는 이유가, 가정 폭력이 생기는 이유는 거의 다가 그 가정 폭력 가해자, 아버지든지, 흔히 이제 아버지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회 경제 구조 안에서 얼마나 큰 학대와 폭력을 경험했길래 제일 가까운 아이들에게 그런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을 가할까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제 안에서의 버림받음의 경험, 갑질의 경험, 멸시의 경험을 다 상처를 바꿔서 그거를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거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여행할 때 가정폭력을 자주 이 드라마로 이제 나오는 거를 보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둘러싼 사회 경제폭력을 둘러싼 또한 국가폭력도 한국 내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죠. 독재 시대 때 그 경험이 있었고, 또한 그 전으로 돌아가서는 뭐 4.3 같은 광주 사태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차원의 국가폭력이 있고, 근데 그것도 더 큰 맥락 안에서 일어났죠. 그 더 큰 맥락은 대외 폭력이에요. 그런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화가 됐던 것이 대외 폭력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또한 대외 폭력 안에서 우리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 폭력의 전체 구조, 무기력을 만드는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다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력을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심리학적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참 정체성, 우리의 하늘 존재, 빛 존재로서의 정체성,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하늘 같은 존재들로서의 온전한 경험을 하려면은 내재된 무기력을 뚫고 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하늘다움, 참된 주인의 정체성으로 서는데 도우려면은 내면화된 무기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사회적 폭력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구조를 얘기했다면 잠깐 역사적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죠.